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풍수 분야 중의 조선왕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풍수 이론의 3가지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풍수지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이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세론, 두 번째로 형국론, 세 번째로 자향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이론은 터를 잡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 위에서 형세론과 형국론에서 터가 정해졌다면 그 터에 앉아서 어디로 향하고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이 자향론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이론이 이 자향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이 3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세론은 통일신라 때 당나라에 공부를 하러 간 승려들이, 그걸 입당승이라 그러는데, 입당승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올 때 풍수까지도 같이 배워 들어온 논리적인 형세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세론은 첫 번째로 장풍법, 간용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장풍법, 세 번째로 득수법, 네 번째로 정혈법.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간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뒷산으로 해서 뒷산으로 해서 계속 우리 집 혈터까지 들어오는 산줄기를 보는 방법을 간용법이라 하고, 그 다음 그 주변의 모든 산들을 보는 방법을 장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용법은 뒷산에서 우리 집까지 땅 기운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역할을 맡고 그것을 관찰하는 법이고, 장풍법은 이 안에 바람이 온화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바깥에 거센 바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산에 의해서 막혀서 이 안에는 부드럽게 바람이 들어와서 부드럽게 나가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산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풍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득수법은, 그럼 산과 산 사이에는 당연히 계곡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 계곡의 모양은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계곡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집에서 어디로 끝나나가는가를 잘 관찰하는 방법을 득수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산기운은 백두대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산기운이 오다가 물줄기를 만나면 산은 물을 건널 수 없다 했습니다. 산줄기가 오다가 뭐에 막혀서? 물에 막혀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좋은 기운을 맺게 되는데, 그 맺힌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방법을 혈을 장하는 법, 정혈법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용법에서 이 용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용을 도대체 뭐라 이야기하느냐? 풍수에서는 산을 그대로 용이라 한다. 산이 구불구불구불, 능선들을 보면 구불구불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꼭 무슨 모양과 같더라? 용의 꿈틀거리는 모양과 같다 해서 산을 용이라 했고, 용을 보는 법,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간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한양으로 백두대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북정맥을 따라서 한양까지 들어오는 맥인데 여기가 도봉산, 그 다음 여기가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산줄기가 꾸불텅 기세 있게 쭉 가는 것, 이것을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주 큰 용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산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여러 줄기의 산줄기들이 쫙 퍼져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산줄기 한 줄기마다 다 용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혈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명당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전부 다 용이라 칭하는데, 큰 용, 중간 용, 그 다음 작은 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큰 용과 큰 용 사이에는 계곡이 있게 되고, 그 계곡은 바로 이 득수법과 연관돼서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보면은 산줄기가 위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오는 것, 이것도 다 하나하나마다 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 줄기가 그대로 쭉 내려올 거고, 여기서도 한 줄기가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한 줄기가 내려오다가 두 갈래로 또 갈라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용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풍법. 장풍법에서는 뭘 배운다 했습니까? 주변의 산들이 어떤 모양인가, 이것을 본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혈터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의 뒷산, 앞산, 옆산들을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 산들을 공부하는 것을 이제 장풍법이라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가 나옵니다. 장풍법에서는 사신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주변의 네 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사에는 후현무, 제일 먼저 뒷산 후현무, 뒷산은 후현무, 앞산은 전주자, 그 다음 좌측은 좌청룡, 그 다음 우측은 우백호.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것이 좌청룡, 우백호죠. 동청룡, 서백호라고 안 하죠. 동서남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산들이 어떻는가 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송담서원입니다. 송담서원이 여기 센터에 딱 들어가 있고, 여기가 뒷산이 됩니다. 뒷산이 후현무산이 되고, 그 다음 옆산이 바람을 막아줘서 장풍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사이로 뭐가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계곡이 흐르는 득수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봉정사라고 하는 오래된 사찰입니다. 봉정사를 보면 뒷산이 아주 듬지막하게 있고, 그래서 후현무산이 뒷산이 있고요. 그 다음 이쪽 산으로 산 하나가 감싸고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감싸고 있어서 장풍 역할을 완전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터에 또 하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양지도입니다. 한양지도를 보면 짙게 나온 부분이 산줄기들이고, 그 다음 그 사이사이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과 강에 의해서 한양지도를 만들었고, 산과 물에 의해서 터를 잡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형국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형국론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자생풍수입니다. 종류는 2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보려면
세월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거를 몇십 개를 외우고 있으면 또 나름대로 잘 볼 수 있는 안목들이 키워지게 됩니다. 그럼 형국론은 어떤 것이냐? 우리 집 외양간에 드러누워있는 소 모양이 하필이면 옆산을 보니까 소 모양과 같더라. 그럼 저걸 소산. 드러누워있으니까 와우산. 드러누울 와자를 써서 와우산. 옆산을 보니까 또는 앞산을 보니까 뒷산을 보니까 그것이 꼭 용의 모양과 같더라. 그러면 그것을 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누워 있으니까는 반용산. 그래서 주변에 자기 마을과 용산이 연결되어 있으면 용지못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마을과 연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뭐와 같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산의 금정산에 있는 용바위입니다. 용바위를 보면 눈 어디 있는지 찾으셨고 입이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그래도 여기가 눈썹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입, 그리고 이쪽이 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산 모양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풍수적으로 이론을 펼쳐나가는 것이 형국론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에 있는 남사마을이라고 합니다. 남사마을 남쪽에 있는 산 모양인데 이것도 용의 모양입니다. 여기가 용의 머리, 용의 머리에서 등짝으로 가서 꼬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용머리처럼 보이는지, 그 다음 용 등짝이 꾸불꾸불꾸불 꿈틀꿈틀하면서 용 꼬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국론에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부산 강서구 녹산 쪽에 있는 산 모양인데 동물 모양과 비슷합니다. 어떤 동물 모양 같이 보이십니까? 쥐입니다. 자, 쥐머리가 여기가 쥐머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이 앞발, 그 다음 뒷발, 그 다음 여기가 엉덩이고, 그 다음 마을이 여기에 입지하게 됐습니다. 쥐는 새끼를 많이 놓는다 해서 다산을 의미하므로 쥐의 자궁 쪽에 마을이 입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